입양을 처음 결정했던 그 마음이 변치 않고 더 건강한 입양이 될 수 있도록, 아동 중심의 입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정익중입니다. 2025년 7월 19일 한국의 입양 체계가 근본적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민간 입양기관에서 진행하던 입양 절차가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로 변화됩니다.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을 둬서 아동 최선의 이익의 관점에서 입양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큰 변화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절차인지를 정확하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그분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승준입니다. 오늘은 예비 입양 부모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설레는 마음도 있고 또 긴장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궁금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원장님께 제가 아주 세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만한 사항을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비 입양 부모라고 얘기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제 40대 후반을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전은 끝났다고 보고 이제 인생 후반전이 남아 있는데 남은 인생을 좀 어떻게 살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를 한 명 더 키운다는 게 아주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와 고민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결정을 하고 알아봤더니 입양 체계가 이제 개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작년 7월 19일이죠. 이제 바로 그날 등기 접수를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 마음을 들게 만들었던 요소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사회에도 의미가 되고 여러 가지로 좀 좋은 일이 아닐까라고 해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뭐 예비 입양 부모로서 입양을 준비하면서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나 마음에 남는 생각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마음의 준비인 것 같아요. 이제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제 부모로서 아빠로서 그 입양 자녀를 잘 키워낼 수 있을까라는 이제 마음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뭐 잘해야지라는 생각도 있고 이 마음을 좀 단단하게 준비를 해서 아이가 올 때쯤이면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준비 계획을 하고 계신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은 운동합니다. 7살 남자아이 키우고 있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부분이 있고 그 기본 교육을 또 이수하면서 나눠주신 그런 교육 자료들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동의 성장 주기별로 이해할 필요성을 느끼고 자녀가 이제 둘이 되면은 카시트가 2개가 있어야 되겠구나. 정말 현실적인 고민부터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녀가 오게 되면 입양 자녀를 최선으로 돌봐야 되니까 지금 있는 자녀를 자연스럽게 혼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분리시키는 작업들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준비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셔서 우리나라 입양 미래가 참 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입양 체계가 이번에 이제 바뀌었잖아요. 네, 이렇게 네, 공적 개편이 되면서 내가 이 시스템 과정 면에서 좀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뭐 현실적인 걱정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바뀐 제도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입양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훌륭하십니다. 2025년 7월 19일 입양 체계가 이제 공적 개편이 시행이 된 날이 되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간단하게 핵심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민간 입양기관이 입양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7월 19일 전에는. 근데 이제부터는 아동권리보장원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입양의 전 과정을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입양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 같은 예비 부모들에게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느냐, 이제 아이와 최종적으로 만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절차가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절차가 꽤 이제 세분화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비 입양 부모님께서는 먼저 입문 교육을 들으시고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범죄 경력 조회를 하게 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제공하는 기본 교육을 이제 받으시게 됩니다.
됩니다. 저도 이제 그 교육을 받았거든요. 이제 훌륭하십니다. 인문 교육도 있고 이제 네. 기본 교육도 따로 있더라고요. 상당히 네네. 이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네네. 그 교육을 받으신 이후에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을 통해서 가정환경 조사를 받게 됩니다. 네. 양부모로서 준비가 됐는지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입양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적합한 가정과 이제 결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정조사를 거쳐서 결연이 되면은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입양이 되는 건가요? 입양이 확정되기 전에는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또 임시양육 결정을 통해서 아이를 가정에서 이제 보호하게 됩니다. 이는 법원의 사전 승인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를 더 안전하게 공식적으로 보호하게 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임시양육 제도를 활용해서 아이를 미리 만나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가정환경 조사를 같이 아이와 부모가 함께 있을 때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네. 좋은 절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비 입양 부모들이 어떤 고민을 하실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공적 체계로 개편이 되면서 혹시나 이 과정이 길어지지 않을까, 아이를 만날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솔직히 좀 있거든요. 예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이제 자신의 뿌리를 찾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방송을 통해서 또 언론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되잖아요. 이 부분까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에 흩어져 있던 입양 기록을 국가아동권리보장으로 이관해서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 관리도 국가기록원과의 협력을 통해서 안전하게 보존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입양 자녀들이 나중에 이 뿌리를 찾는 그 노력을 뭐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할 필요는 없겠네요. 네, 이제는 입양인의 알 권리를 위해서 입양정보 공개 청구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해서 국가가 기록의 관리에서부터 공개 결정까지 책임을 지게 되면서 투명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모 입장에서 이제 자녀의 알 권리를 또 존중하고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국가가 책임지고 이제 관리를 한다고 하는 거니까 좀 믿고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입양 절차뿐만 아니라 이제 입양 이후의 과정까지 달라졌다는 점이 가장 이제 인상적인데요. 근데 원장님, 기존 시스템이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왔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공적 개편이 필요했던 걸까요?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 때문입니다. 민간 입양기관이 입양의 전 과정을 주도할 때는 아이마다 상황마다 절차마다 조금씩 다른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는 말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저한테는 다가옵니다. 단순히 이제 입양이라는 것이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인생을 위해 가장 적합한 환경을 국가가 관리해주는, 보증해주는 시스템으로 이제 진화를 했다는 뜻이군요. 그리고 이번 개편에서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해외 입양, 국제 입양이었는데요. 해외 입양 관련해서도 좀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해외 입양이 굉장히 많았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해외 입양보다는 국내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뭐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 협약이라는 국제적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여러 번 해주셨는데 아동 인권 면에서도 이제 정말 때가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원장님, 이 국가가 책임진다는 거는 정말 든든합니다. 그런데 이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사실 예비 입양 부모로서 있거든요. 이제 국가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다 보면 절차가 복잡해져서 좀 길어지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의 시선도 있거든요. 그렇죠. 입양을 준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양 체계가 공적 개편되면서 입양 절차가 자리 잡는 과정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부족했던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단계마다 필요한 확인과 이 과정을 더 꼼꼼하게 챙기는 절차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 입양 신청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면서 대기자가 발생한 측면이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도 아동이 그냥 시설에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가정 위탁에서 이제 보호되고 있습니다. 예비 입양 부모들마다 이제 여러 가지 고민과 또 공통된 부분 또 차이가 있을 텐데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와닿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아이가 어디선가 좀 안전하게 건강하게 좀 보호받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좀 안심을 해도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비 부모님들께서 가장 힘들어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내 순서가 도대체 어디쯤 왔는지 네. 깜깜식으로 기다리고 있으셔가지고 지난 4월 30일부터 온라인 입양 신청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청도 시스템으로 그리고 확인도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되었습니다. 드디어 온라인 시스템이 개통이 됐군요. 저도 4월 말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요. 예. 이제 뭐 진행 단계를 뭐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내에 예비 양부모 신청 페이지에서 입양 신청부터 접수 완료 등 각 단계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등기 우편으로 며칠씩 기다려야 했던 통지서나 결연 확인서 같은 것들도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하고 출력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양이 이제 무엇보다 아동을 위한 결정인 만큼 아이를 중심으로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이의 삶을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저도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도 뭐 예비 입양 부모님들께 안내와 소통을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아이를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양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고민되었던 지점은 어떤 점인가요?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은 있지만 제가 아빠로서 잘할 수 있을까? 또 지금 이제 친생 자녀를 키웠듯이 또 입양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내가 부족하진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입양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좀 우리 사회에서 개선이 된 거는 아니어서 우리 가족을 좀 특별하게 바라보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도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런 변화가 뭐 개인을 차원을 넘어서 사회도 변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같은 이제 입양 가족을 우리 사회가 뭐 특별한 가족이 아닌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 하나로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하다, 대단하다 뭐 이런 표현을 이제 벗어나서 그냥 일반 가족의 하나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런 시선으로 입양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을 바라본다면 저희처럼 이 입양을 고민하는 이 예비 입양 부모들의 결정이 선택이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역할을 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가아동권리보장원도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서 바른 입양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입양 가족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평범한 가족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원장님과 대화하면서 궁금했던 부분 그리고 걱정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저는 좀 해소가 많이 됐는데요. 아마 많은 예비 입양 부모님들도 어느 정도 답답함이 좀 해소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국가가 이제 관리한다고 하니 좀 든든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고 믿음이 생기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이 변화가 시작이 됐는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을 중심으로 잘 이 흐름이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예비 입양 부모님들과도 이제 한 말씀 나누고 싶은데 저도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이제 잘 준비되고자 지금 애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양을 처음 결정했던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아이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잘 이 마음이 이어지도록 모두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아이를 기다리는 예비 입양 부모님들이 계셔서 저희도 힘이 납니다. 이렇게 공적으로 개편이 되어서 저희 책임은 더 커지고 사명감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입양이 될 수 있도록, 아동 중심의 입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입양이 한 아이의 온 세상을 구하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저희도 따뜻한 시선으로 모두가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비 입양 부모님들 입양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파이팅! 화이팅!